좀 오를만하니 빠지는 것 같고, 또 AI가 거품이니 뭐니 공포니 뭐니 하면서 빠지는 주식시장에다가 트럼프는 석연이 뭐니 관세니 뭐니 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차트 분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최근 나스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소폭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AI발 산업 파괴 공포 전망이 확산,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 투매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2% 정도 빠졌습니다. AI주만 빠른 게 아니라 AI주뿐만 아니라 금융 쪽, 부동산 쪽, 물류 쪽도 전부 다 좀 타격을 받으면서 급락을 일제히 만들어냈고요. 그동안 극단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렸던 AI가 이제는 이들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AI 덕분에 장이 좀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수익 실현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굳이 또 AI 때문에 다른 것들이 못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나스닥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매도가 우위였고요. 놀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중요한 가격대를 24,000 부근으로 보고 있고, 24,000 부근에 이탈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상방을 보긴 할 거지만 이 26,000원 넘기 전까지도 또 여러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TQQQ 우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TQQQ 기준으로 보시면 47.36달러, 47.22달러 이 정도 부근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아마 급락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2024년도 고점, 그리고 중요하게 돌파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주요 지지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현재 구간까지 총 보시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정도 중요 변곡이 나타났던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SR 플립 현상이 많이 나타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SR 플립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달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중요 지지가 깨진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상승을 할 때 매물이 없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을 만들고 올리고 매물을 만들고 올리는 그림들이 아니라 큰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다시 진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받아줄 매물대가 없습니다. 중요 지지 구간이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47불 이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구간 안에서 추가적으로 더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56불, 55불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무언가 뚜렷하게 상승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비중을 늘리기보다 관망을 하거나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그렇게 해보시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시 또 매달 담으시는 것처럼 계속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담으시잖아요. 근데 이번 달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을 당시에서도 제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내려오면 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결국엔 도달을 하면서 강하게 하락이 발생이 됐죠. 제가 영상을 찍었던 시점이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이때 영상을 12월 달에 찍어드렸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하락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때 거드렸던 그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구글은 그 이후로 계속 시원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추세에 대해서는 이탈이 일단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탈이 발생이 된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단부까지 추세선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큰 추세선으로 확인해보면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횡보를 하다가 좀 눌림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보여져요. 뭐 단기 반등 정도에 나와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수익을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이다. 구글이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고 하면 익절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100% 다 매도를 하고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수익 좀 보시고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의 경우에서는 지금 크게 하락할 만한 요소는 보여지지는 않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매수를 할 만한 요소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봉상 확인을 해봤을 때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 연결 딱 해봤을 때 여기 이탈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위에서 누르는 매도 압력이 좀 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 뭐 734불 이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렴 자리에 대해서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 매수를 담아볼 수도 있겠죠. 비중을 좀 늘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관망을 하시거나 요 라인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618불 이탈하기 시작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한번 볼 건데요. 뭐 중국에서 아무래도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중국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참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서러워서 참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장사는 잘 하고 계신지 애플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차트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중국이 많이 사주기는 하나 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애플도 신고가를 거의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뭐 급락이나 급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당분간 좀 횡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움직임이 좀 강하게 위아래로 나타나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움직임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할 자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좀 부담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그냥 관망하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새로 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서 사면 좋냐면요. 좀 더 내려오면 그래도 한 220불 정도부터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큰 추세가 뭐 이탈이 발생이 되거나 할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해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이 많이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 실적도 많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뭐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가상화폐 입출금 전면 중단, 비트코인 2차 레버리지 청산, 이 아저씨 맨날 이렇게 나오시죠?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크립토 가상화폐가 겨울이 왔다.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지금 겨울이 온 건 맞는 것 같고요. 여튼간에 지금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실적 안 좋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좀 빠지고 가상화폐 뭐 입출금 전면 중단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확인해봤을 때 지금 고점 부근에 대해서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요 지지선에 대해서 전부 다 이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78불, 90불 여기까지도 좀 열려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코인베이스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셔야 되는 기다렸다가 저기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아이언큐 볼게요. 아이언큐도 지금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 상태고 아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기 22불 있죠.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은 여기
또 저 밑에까지 가야 돼요. 10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 뭐 신규 매수한다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소강 상태가 되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싸게 산 물량들에 대해서 다 던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오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물타기를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물타기 자리가 아닙니다. 좀 더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성비를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70% 박인 세일을 해? 그래, 그럼 나는 내일 90% 박인 세일 할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은 더 그렇고요.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설령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늦어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싸게 사는 걸 기다리는 건 멈춰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싸게 사는 건 욕심부려도 됩니다. 근데 비싸게 사는 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 투자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들 좀 알아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댓글로도 뭐라고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구독 버튼은 시간이 조금 더 나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채널을 7개월 전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7개월 전에 꾸준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되는 채널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씩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설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